안녕하세요. 콧방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콧방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 콧방 대표 이기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점점 가을이라는 어떤 그런 큰 울타리 속으로 점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기분으로 10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 10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음, 가을 하면은 제일 먼저 조회가 되고 제일 많이 조회가 되고 또 제일 많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가을에 관한 노래라고 해요. 가을에 관한 노래는 굉장히 많이 있죠. 어, 최백호 씨의 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하는 그런 노래도 있고 뭐 가을 하면 정말 수없이 많은 노래들이 가을 속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또 이용의 잊혀진 계절, 어, 10월의 마지막 밤을 뭐 하는 그런 노래. 10월의 마지막 날은 오히려 방송국에서 하도 여러 군데서 틀으니까 안 틀겠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곡도 안 나갈 때도 있었다고 하는 음, 그런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가을 하면은 왜 그러면 그런 가을에는 가을을 주제로 한 노래가 많이 나올까 해보면 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을에는 이 막 봄과 달리 이 이제 마무리되려고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이렇게 차분해진다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그 뇌파가 차분해지려고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좀 조용하고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이 가고 그런 쪽에 심리적인 상태가 더 많이 도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정리하는 분위기 그런 게 바로 이제 가을을 표시하는 정리. 그러면 뭐 쉽게 떠오르는 게 낙엽. 낙엽이 떨어지는 거. 낙엽이 떨어져서 바람에 굴러다니는 거. 그다음에 또 뭐 가을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앙상한 나무 가지. 이런 거를 많이 연상하게 되고 그래서 가을 하면은 그런 가을을 주제로 한 노래가 많이 예, 그 들려진다고 해요. 부르기도 많이 부르고 근데 저희들은 가을 하면 또 뭐가 많이 떠오르고 또 어떤 음, 단어가 많이 떠오르냐 하면요. 가을 하면 환절기. 그래서 날씨가 또 추워지고 이런 어떤 환절기에 다가오는 게 뭐겠습니까? 환절기, 호흡기 그러면 다가오는 말이 비염. 너무 좀 너무 좀 옆으로 빗나갔나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이제 병원에는 코로나 환자보다는 감기 환자가 훨씬 더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 대부분 다 감기하면 호흡기 관련이죠. 호흡기 하면 기침, 또 콧물, 그다음에 목, 목이 좀 이렇게 아프고 그런 증상. 자, 그러면 제가 상식적인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신 분들 예, 반갑고 환영합니다. 예, 제가 뭐 많은 얘기는 안 했으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감기나
또는 뭐 이게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을 유발시키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우리의 몸의 어느 부분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침투가 될까요? 그 침투되는 과정이 점막이에요. 점막의 대표적인 점막은 코 비강 점막 또는 기도 점막 이런 점막을 통해서 병균이 침투하기가 아주 쉽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점막의 바이러스나 세균이 이렇게 호흡기로 통해서 들어오다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걸려요. 그 점막이니까 습기가 있으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거기 탁 달라붙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세균은 거기서 빠르게 증식을 막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 몸에 있는 항체가 이 세균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증식을 못하게, 그리고 점막 속으로 공격을 못하게 이 점막에 있는 우리의 그 항체가 세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대체적으로는 어때요? 이겨요. 우리 몸이 지금 여기 뭐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실내에 모기가 좀 있나 봐요. 근데 이 점막에 붙어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항체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활동이 혼자 하냐? 세균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몇 마리가 들어왔다, 붙었다. 그러면 몇 마리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증식을 하면서 많은 숫자가 늘어나면, 그때 막 늘어난다고 하면요, 그 조건이 항체가 별로 힘을 못 쓰고 그러면은 이게 뭐 순식간에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이라기보다는 뭐 점차적으로 쭉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공격력이 세지니까 그때는 뭐 지도를 걔네들이 쭉 파고들 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게 막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어떻게 돼요? 조그만 애들이 막 이렇게 활동하니까 가려워요. 그랬을 때 가려우니까 목이 간질간질하고, 그래서 가려우니까 우리 몸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기침을 해서, 기침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계산을 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재채기를 할 때 재채기의 속도가 시속으로 따졌을 때 400km, 속력으로 아치 하는 그게 이제 속도가 400km래요. 기침도 탁 하고 기침할 때 그 속도가 그 정도 된대요. 그러면 목에 붙어 있던 웬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우리가 재채기를 할 때 그 비강 점막에 있는 그거하고 이 코 속에서 콧바람에 통해서 나오는 그 때의 그 바람 속도에 의해서 코 안에 있는 점막에 붙어 있던 바이러스나 세균이 그 비말로 같이 섞여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기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때 이 목구멍, 기도 점막, 기침은 폐에서 나오는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 기도에서 나오는 바람에 의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같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비말과 섞여 있는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균이 처음에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역으로 역산이 되잖아요. 결국은 가만히 있으면 기침도 안 하고 재채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이제 우리 코나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게 재채기나 목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계속 기침을 하게 되면 목, 기도 점막이 오히려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목이 부어요. 그럴 때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하면 그때 감기에 걸리는 거고, 또 코 점막을 통해서 코감기다, 목감기다. 이거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세균이 우리 몸으로 침투하느냐. 이것이 이제 목감기냐, 어, 코감기냐, 어, 이것이 이제 먼저 시작되겠죠. 나중에는 뭐 다 뭐 목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뭐 콧물도 흐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콧물도 그렇고 목감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수단의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면역 세포에 의해서 막았으면 콧물도 안 흐르고 기침도 안 나고 재채기도 안 날 텐데, 우리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사람은 기침이 나고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2차 방어막이에요. 근데 2차 방어막에서 그게 제대로 막지 못하면 그때는 바이러스가 혈관을 타고 우리 몸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 반응,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초기 단계가 열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이제 혈관을 타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혈관을 통해서 우리 장기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일제히 이제 일어나서 막아야 되겠다 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싸우기 시작하면 열이 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3차 징후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열이 나는 거예요. 그 열로다가 해서 막 싸우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되고 그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그때는 막 그냥 모든 데가 다 아픈 거예요. 사실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이제 막 공격을 받다 보니까 막 몸살, 감기 몸살, 이게 바로 이제 그 싸우다 보니까 우리 몸이 막 열심히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싸우다 보니까 지쳐서 우리 몸이 어, 몸살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갑자기 밭에 나가서 심한 노동을 막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몸살 나죠. 몸살이 근육이 심하게 사용돼서, 관절이 심하게 사용돼서, 그리고 또 막 뭐 모든 장기가 다 심하게 막 노동을 하다 보니까 그걸 못 이겨서 나타나는 증상이 몸살이잖아요. 근데 몸살인데 감기 바이러스하고 우리 몸이,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모든 세포들이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움직였지만 그게 바로 세균에 감염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우리 몸이 심하게 많이 사용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감기에 의한 몸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고. 그럼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는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어떤 그 바이러스 치료제라고 하는 그런 타미플루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특별한 약이 없기 때문에 감기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바로 이제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항생제, 그런 약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당장 처방전이 뭐예요? 해열제요. 진통 해열제. 그래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진통 해열제로 쓰이는 진통제가 있고, 그런 게 이제 그두 가지로 나눠져서 단순히 열을 내려서 치료를 하는 그런, 열을 내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또 몸에 어떤 바이러스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항생제가 들어있는 진통제가 또 있고 이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게 복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면역력에 대한 어떤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면역력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은요, 질병에 걸릴 일도 없어요. 면역력이 강한데 어떤 바이러스, 어떤 세균이 우리 몸을 뚫고 들어오겠어요. 그 방어막이 철저하게 쳐져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완벽한 면역력을 갖고 있던 사람도 잠시 동안 내가 어떤 어, 심지어는 먹는 거를 급히 먹다 보면 탁 체하는 순간이 있죠. 그때도 면역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탁 중단되는 급체 현상, 이럴 때도 면역력이 갑자기 툭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감기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딱 들어왔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또 감기에 걸릴 수도 있대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는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해요. 그러면 면역력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던 사람도 면역력이 금방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면역력을 떨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몸을 어,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역 체계는 없을까? 했을 때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이 물질로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쌍화탕을 드시나요? 뭐 홍삼 뭐 이런 거를 드시나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이렇게 좀 빨리 좀 얼른 좀 끌어올리자.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게 그런 어떤 쌍화탕이든 뭐 어떤 한약이든 양약이든 뭐 이렇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약을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그 우리가 포도당이 뭐 아미노산으로 변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을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들을 단시간에 금방 할 수는 없어요. 먹었더니 좋아졌다,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 몸에서도 그게 어떤 어, 그 변화를 일으켜야 되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코와 이 기도 점막 이런 데를 얼른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역 체계는 뭐냐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어, 코 세척. 코 세척. 여러분 코 세척 많이 해보셨죠? 코 세척할 때 어떻게 해요? 식염수를 주사기 같은 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사기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쭉 이렇게 세척하는 그런 코 세척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검색해 보시면 코 세척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 콧방 말고도 또 다른 제품도 있어요. 그렇게 코 세척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들이 새로 이제 개발한 이 코세척이라는, 코세척제라는 이런 제품을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콧방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그렇게 코 안으로 막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용기를 놓고 코 세척을 해서 세척수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방법도 있죠. 기존에 하던 방법들의 대표적인 방법들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제품은 아주 간단해요. 이 누르기만 하면 이 방향이, 노즐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되는 이런 노즐을 끼운 이런 제품이 있죠. 그러면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분무가 돼서 나가죠. 그러면 이것을 코에다 대고 씻어주는 거예요. 세척. 제가 두 가지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동작이 숙여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코를 젖히고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자, 코를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할 때는 코 방향으로
그러면 이게 꽤 멀리 나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대고 하면은 이 안으로 슉슉 들어가서 좀 소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제가 좀 밖에서 했는데 더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 안쪽까지 쭉 들어가는 걸 느껴져요. 그럼 이제 이게 세척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동작은 제가 고개를 젖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하고 다른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아까는 막 많이 흘렀죠. 근데 지금은 흐르는 게 별로 없죠. 이렇게 비강 뒤로 해서 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 목으로 넘어가도 괜찮나? 어, 세척된 이 세척하는 순간에 제가 이 바이러스가 죽는 것과 또 안전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또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 안쪽에 이 코 세척수가 들어가면 이 코 세척수에는 은이온수라고 만들어진 이 세척수는요, 살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 세척수가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다 죽은 거예요. 활동을 못해요. 죽었어요. 금방 안 죽어도 금방은 안 죽었다고 해도 그 금방 안 죽은 것이 활동을 하거나 이러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점막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붙어 있거나 아니면 씻겨 나가거나 이러는데 씻겨 나가도 그렇고 붙어 있어도 그렇고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 점막에 붙어 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이 콧방에 의해서 이 콧방의 세척수와 접촉이 되면 세균은 더 이상 활동을 못 하거든요. 이제 아웃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코 뒤로 해서 목으로 해서 넘어가도 괜찮아요. 다 어차피 죽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살균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이 제품이 목으로 넘어가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도 괜찮은가? 살균력이 있다며 그런데 괜찮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몇 분 계세요? 9명 들어왔어요. 오, 그리고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댓글 말씀해 주세요. 네, 기온 차이가 큰 요즘 코막힘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 콧방이 도움이 되는지 여쭤봐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안전한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질문해 주신 분의 답변부터 먼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막힘이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는요,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온도 차이를 그 코의 어떤 자정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몸속에 들어오는 그 찬 공기를 좀 일시적으로 우리 몸에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코 안에 이 그 근육을 좀 부풀리는 거예요. 코 바람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우리 기관지에 또 이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코의 근육을 부풀려서 코를 막 코를 아주 좀 호흡이 좀 불편할 정도로 어렵게 하는데 사실 그 정도로 하는 게 좀 과민하게 반응을 일으켜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의 어떤 이 근육이
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외부의 찬바람에 의해서 긴장이 되는 건데 그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이제 어떤 스테로이드 그런 계통의 약물도 있고 또는 향을 이용해 가지고 예, 코를 좀 이렇게 안정되게 하는 그런 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코 뚫어주는 그런 어떤 그런 제품 중에 보면 냄새로 해서 아로마 요법 같은 것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 이런 거는 코 안을 오히려 시원하게 해가지고 훨씬 더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열을 식혀주는 거죠. 코 안에 있는 열을 식혀줘가지고 아 괜찮아 이렇게 이제 코의 어떤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어떤 분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원한 거를 뿌려주면은 그래서 이제 이 향 같은 경우에도 민트 향 같은 거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코 안을 시원하게 해주면 코가 긴장을 풀고 그 긴장됐던 근육이 점점 좀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혔을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코가 또 외부에서 찬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코 속에 근육이 긴장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코가 건조해서 또 코막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코가 건조한 것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코가 건조한 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주시겠습니까?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또 좋은 방법이 마스크를 이렇게 써서 그 코 속에서 나오는 코 김이 마스크 안에서 머물러 가지고 코 안에 건조함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잘 때. 여러분 주무실 때 코가 건조해 가지고 집 안에 이 공기 자체가 건조해 가지고 코가 이렇게 건조해지고 코 마름 또 그래서 코 막힘 이렇게 될 때요. 막 또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막 이렇게 또 습도를 높여주기 좀 그러면요. 좋은 방법이 조금 멀리서 주무시다가도 아주 급속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러면 깜짝 놀라서 잠이 확 달아날 것 같지만요. 코가 시원해지면 오히려 잠이 더 잘 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코 뚫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됐나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들어보셔요. 그러면 이게 코 속에다가 이렇게 하거나 또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랬을 때는 입 이렇게 뭐 처음엔 괜찮지만 막 이 목 구멍이 막 붓는 것 같아. 이게 말라서.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역시 코 세척과 마찬가지로 코 세척 똑같이 뭐 기도 세척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뿌려주시면 그러면 아주 또 코 이게 가습을 해주는 거지 가습. 자 이렇게 손에도 이렇게 가습이 되잖아요. 촉촉하게 이렇게 가습이 돼요. 또 이렇게 하면 얼굴 이 피부도 보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궁금하신 분들이 아직 뭐 계신 거 아닌가요? 어, 지금 뭐 아, 네. 그럼 가격이 얼마예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이 아, 궁금해시? 네.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손세정제처럼 좀 사용해도 되는 건지. 네, 그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거기에 관계된 이 제품에 대한 살균력과 안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손 세정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손 세정제라기보다는 손 소독제 있죠. 손 소독제도 있고 뭐 그래서 손 소독제 같은 경우는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알코올이 65% 이상 들어 있어야지 손 소독제로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이 콧방은 어때요? 알코올이 0%예요. 그러면 손 소독제일까요? 아닐까요? 손 소독제라는 말을 못 써요. 그러면 살균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상세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뭐 대장균, 황색포상구균, 폐렴균, 그다음에 또 뭐 A1H1 바이러스 이런 거 살균 그 이 저기가 시험 성적서가 다 있습니다. 살균력 충분해요. 훌륭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손 소독제라는 말은 못 쓰는가? 알코올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 소독제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지만 손 소독의 효과가 뭐 없냐? 아니죠. 살균력에 대한 그 시험 성적서가 있잖아요. 단지 이거는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손 소독제라는 말은 쓰지 못하지만 제가 식약처에 문의를 했을 때는 손 살균제로는 규정에 손 살균제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손 살균제라는 뭐 용어는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균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살균력이 있다는 거는 시험 성적서에 나와 있고 또 이게 살균력이 있다는 것은 식약처에 보면은 살균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은이온수라는 이제 물질인데 식약처에 보면 은이온수가 어떤 살균제로 등록이 되어 있냐면 식품기구 살균제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식품기구 살균제. 그렇다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살균력이 있으니까 식품기구 살균제로 등록이 됐겠죠. 그 살균력이 있다. 그러면 식품기구 살균제다. 그러면 식품기구로 살균하려면 어떤 규제가 있을까요? 안전해야 되겠죠. 그냥 이거 안전해요. 그러니까 식품기구 살균제로 등록해 주세요 했으면 그게 그냥 네 알았습니다가 될까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안전성이라든가 독성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또는 어떤 이걸 어디에 사용했을 때 변형을 일으켜서 마치 뭐 가습기 살균제처럼 안전하다고는 했는데 뭐 막상 또 어디에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또 그 어떤 독성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거는 아닐까 이런 걸 전부 다 식약처에서는 검증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식품기구 살균제로 등록이 된 것이죠. 그만큼 이 은이온수는 굉장히 안전하고 안정되고 그러면서도 살균력이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그만큼 안전한 물질인데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화학약품도 없고 알코올도 안 들어가고 독성도 없고 뭐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 그 색소도 안 들어가고 냄새도 없고 이런데 뭐 어떻게 그러면 살균력이 있냐? 제 말을 믿으세요. 이거 갖고 여러분 저 믿으시겠어요? 그럼 살균력이 어떻게 생기는지 제가 과학적인 그런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물을 전기분해한다고 하는 거 있죠. 물을 전기분해한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물 전기분해. 그게 바로 지금 수소차의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하면은 수소가 생기고 그 수소를 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지금 그 자동차가 이제 다니는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게 바로 수소차의 원리인데, 이 은 이온수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살균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운 물 전기분해와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물 속에 은 전극판 두 개를 넣고 전류를 통하면 은판에서 은 이온이 떨어져 나와요. 그 은 이온이 떨어져 나오는 조건이 뭐냐면요. 은이라는 건 Ag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은이 99.99% 순수한 은일 때 은의 이온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어떤 합금이다. 그러면 떨어져 나올 일이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놀기 때문에 이온이 떨어져 나올 필요는 없어요. 물 속에 전류는 흐르는데 만약에 어떤 알 수 없는 쇠 봉 두 개를 물 속에다 담그고 전류를 흐르게 되면 이 쇠 봉에서 이온이 떨어져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전기만 왔다 갔다 막 하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 속에 어떤 물질이 뭐 이렇게 막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기네들끼리도 막 달라붙어요. 그런데 순수한 어떤 그 금속은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온이라는 게 전기를 통하면은 전류에 의해서 이온이 떨어져 나오면 이 이온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근데 떨어져 나온 이온도 플러스야. 그런데 뭐 여기 와서 달라붙고 여기 와서 달라붙고 그럴 일이 없어요. 서로 계속 방출만 하는 거죠. 이온이. 무엇만 방출하냐? 은 이온만 계속 방출하는 거예요. 은 이온이 여기서 떨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은 이온이 떨어져 나온 이 은 이온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속을 유영한다 그러죠. 헤엄쳐서 막 다니는 거예요. 물속을. 여기에 있는 이 물이 이 은 이온수고, 지금도 이 은 이온수는 은 이온이 마구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걸 흔들지 않아도 그냥 마구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지금도 마구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결합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이온을 찾아서 마구 헤엄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속에는 뭐 잡아먹을 놈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뿌렸어요. 이것도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이 물인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제 피부에다 뿌렸어요. 근데 여기에 황색 포상구균이 있었어. 그럼 얘네들이 은 이온에 딱 맞으면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 용액, 은물이죠. 은물. 소금을 타면 소금물이죠. 이 전체에는 은이 녹아 있어요. 소금을 물에 녹이면 전체가 소금물이 되죠. 그러면 은물에 세균이 딱 닿으면 얘네가 은물에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 자체에는 어느 정도의 독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몸에 해로울 정도의 독성이 아니라, 우리가 은수저를 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왕들이 혹시 누가 독을 탔을까봐 은수저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은수저나 은 대접에 세균이 닿으면 죽어요. 그 정도의 독성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또 이 금속이
금 또는 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과 금은 독성이 없기 때문에 금 가락지, 팔찌, 은 가락지, 팔찌, 목걸이, 장신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은 그만큼 안정된 물질인데 안정된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온화시켜서 그 살균력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는 대표적인 식약처의 제품이 식품기구 살균제예요. 그 식품기구 살균제를 가지고 우리는 코 세척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코 세척이 은이온수로 만드는 이런 최고급 제품이에요. 식염수 정도의 어떤 그런 소금물이 아닌 거예요. 은물이에요, 은물. 그런데 세척제야. 은물로 세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치스러울 정도일까요? 아니에요. 사치스럽지 않아요. 왜? 가격이 그렇게 사치스러울 정도로 비싸지 않고 또는 우리가 만약에 이 은이온수로 뿌려서 발을 씻어. 그러면 발에 있는 무좀균이 이게 씻겨 나가. 살균이 돼. 그래서 만약에 발이 건강하게 된다면 그게 사치일까요? 우리 코 속에다가 코 세척제로 은 용액을 써. 이렇게.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사치스러워도 돼요. 여러분 이 정도는 사치를 좀 누리세요. 은물 좀 쓸 수 있죠. 이 정도 못 써요? 계속 여러분 소금물로만 쓰실 거예요. 안전하고 돼 있다는 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물은 이온수예요. 피부로 정말 이 이온수가 들어갈 수 있을까? 완전히 녹아 있는 그래서 어떤 정말 그 실험에 의하면요. 독극물을 푸른 물 속에다가 이렇게 손을 장시간 담고 있으면요. 독극물 중독이 돼요. 실험에 의하면 그런 실험을 물론 이 아주 간단한 그런 단순한 시험이었고 위험에 노출될 정도의 그런 실험은 아니었지만 영향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그 피부에다가 어떤 영양 크림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양 크림이 이온화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좋은 물질을 우리 피부에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온은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물질이 이온 물질이거든요. 제 설명이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충분한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시죠? 어떤 그 질문 사항이 또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오늘 방송 중에 구입을 하시면요, 이 제품을 한 세트로 구성하고 있는데, 요 200ml와 요 50ml를 한 세트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한 세트를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어느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약이 아니고 그냥 세척제예요. 그런데 언제 쓰는 세척제냐면 수시로 쓰는 세척제. 수시로 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씻을 수 없죠. 코 세척을 수시로 하면 비염도 예방할 수 있다, 축농증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코 세척제가 지금 요 시즌에는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런데 코 세척을
하면 그만큼 코 건강이 좋아지는데 수시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수시로 못해. 왜? 너무 막 이렇게 이렇게 받치는 그릇 용기도 필요하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번거로워. 근데 이거는 어때요? 그냥 그 외출했다 돌아오면 수시로 코 막힐 때 수시로 잠자다가 수시로 코 건강은 뭐 이게 또 뭐 만병통치 약이라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약 아닙니다. 만병통치도 아니고요. 그냥 한 가지 코에 이 코 세척을 하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까지도 싹 세척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어,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죠. 콧물이 안 흐르고 막 이제 이런 그 어떤 바이러스가 없다 보니까 콧물이라든가 코 마름 이런 것이 없고 코 또 이렇게 막히는 그런 것도 해결해 주니까 이런 거를 사용하면은요 이제 이렇게 코에서 어떤 그 이런 그 코 점막을 자꾸 방어하려고 콧물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걸 하면요 정말 코 건강해져요. 콧물 흐르는 거 이런 거 코도 촉촉해지고 콧물 흐르는 것도 방지해주고 이러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코 세척제라는 게 여러분 곁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아까도 질문해 주신 분 코 이거 손 세정제로 사용할 수 있느냐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요. 훌륭한 손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다양하게 바이러스나 세균은 뭐 안경, 스마트폰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키보드 뭐 내가 만지고 하는 그런 여러분 운전하실 때 운전대에도 굉장히 세균이 많다고요. 이렇게 뿌려서 그 살균해 주시고 한번 물티슈로 딱 그냥 닦지 마시고 핸들 기어 그 저기 손잡이 있죠? 거기도 이렇게 뿌려서 한번 물티슈로 한번 싹 닦아주시면 깨끗하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옮아왔을 때 그것이 거기서 여건이 좋은 증식하기 좋은 조건이 되면 거기서부터 막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서 많이 늘어나겠어요? 점막에서. 점막에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식이 되기 때문에 그 점막을 우리는 잘 씻어내자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과학적인 그런 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은이온수라고 하는 이 국방이 안전하고 지금의 이런 어떤 환절기에 우리의 개인 방역 용품으로 해서 미리미리 바이러스를 좀 저리 가라. 내 주변은 바이러스 오지 마라. 이런 어떤 개인 방역 용품으로 사용한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또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요. 촉촉한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촉촉하고 좋아요. 피부가 당기지 않고 근데 여기는 화학약품, 방부제, 색소, 알코올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목을 좀 세척해야 되겠어. 아우 나 목 좀 세척해야지. 그러면은 코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목 세척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이 세척도요.
이세척. 바이러스가 입 안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입 안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수억 마리가 있대요. 그 물론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어요. 그 유해균 또 이게 세균을 좀 공부하다 보면요 재미난 게 혐기성 세균이 있고 어, 호기성 세균이 있고 그래요. 그 혐기성은 그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 호기성은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자면 혐기성 세균이 증식을 하고 호기성 세균은 입을 벌리고 잤을 때 호기성 세균이 증식을 하고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자든 입을 다물고 자든 어차피 입속에는 세균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는 특히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곳이 이 잇몸 쪽이 그렇고 그다음에 기도 점막 쪽이 세균에 약하고 이래서 이제 어떤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가 왔을 때는 이 기도 점막을 통해서 많이 이제 감기가 걸리게 되고 또는 잇몸을 통해서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세균이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잇몸 건강이 방치하게 되면 잇몸 건강을 방치하게 되면 관절염 이런 데도 막 이렇게 그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구강 건강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양치 열심히 하시고 구강에 어떤 세균이나 이런 걸 증식시키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입을 헹궈내고 세척 자주 해주시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것이 뭐 그런 어떤 약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코 세척하듯이 코 세척을 통해서 코 건강을 해주고 세척만 잘 해주셔도 우리 건강을 잘 보존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요. 이 환절기에는 적어도 콧방 하나 정도는 주머니 넣고 다니셔야지. 요즘에 참 그런 어떤 개인 방역에 대한 트렌드구나. 이제는 누구나 다 콧방을 안 써본 사람은 많죠. 안 써본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한 번 쓰고 한 번만 쓰는 분은 안 계세요. 한 번만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한 번 써본 분들은 계속 사용을 하시면서 재구매를 계속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디에다 사용을 해도 냄새라든가 자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코나 입이나 아무데나 세척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데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네. 네. 나이도 종료 4분전이고요. 네. 또 한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그러면 수시로 사용해도 해로운 점이 없다는 거죠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제조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염려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저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살균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도 뭘 좀 넣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하 안반수를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돗물을 만약에 이걸 가지고 만약에 사용하는 많은 그런 그 제품들은 이 수돗물이 정수된 물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많이 사용해요. 물론 또 정수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저희들은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이 염소마저도 화학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지하 안반수를 끌어올려서 또다시 이 멤브레인 정수를 해요. 역삼투압 정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또 왜 증류수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증류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물이 전류를 통해도 전류가 이 전류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 증류수를 사용을 하면 이런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최소한의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역삼 투압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어디에 사용을 해도 특히 이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코 세척 이것만 사용하나요? 그러면 우리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좋아요. 눈 같은데 이렇게 씻어주면요 정말 좋아요. 저는 뭐 제가 눈 씻을 때 저는 이 물로 씻습니다. 눈 뿌려서 싹 씻어요. 개운하니까. 반려동물을 눈 씻어줄 때도요 아주 좋아요. 반려동물 외출하고 나서 뭐 발바닥에 뭐 묻었다 그러면 그럴 때도 발바닥 탁 씻어주고 또 반려동물 이 항문이나 이쪽에 배변하고 나서도요 해가지고 닦아주면 저도 반려동물을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조그만 녀석들 같은 경우에 보면 엉덩이 건강이 안 좋으면요 이렇게 엉덩이 막 이렇게 앉아서 밀고 다니죠. 그게 가려워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확 뿌려서 이렇게 씻어주면 그게 묘기 부리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항문이 가려워서 그렇구나. 그럴 때 정말 좋아요. 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약이 아니라 세척제로는 그만인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어,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그런 살균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이 콧방이라는 이 제품, 어, 계속 망설이고, 뭐, 진짜 그럴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요, 예, 지금 저희들이 19,200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두 세트를 구입하시게 되면요, 19,000원에 두 세트를 19,000원인가요? 19,000원에 두 세트를 보내드릴 겁니다. 또 지금 구매를 해 주셔야지 오늘 발송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안에 구매를 주문을 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네, 지금 이제 마무리 인사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은 있지만 한 번 써봤는데 한 번만 쓰시는 분들은 안 계신 그런 제품. 정말 안전한 천연 물질로 이루어진 이런 코 세척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제 목소리 들어주신 분들 또 앞으로 이거 제품 좀 더 알아보고 구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거의 매일매일 좀 찾아뵐까 합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좀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또 어디서 만나더라도 콧방 보시면요. 좋아요 이렇게 좀 함께 하여 주시고 리뷰도 좀 많이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콧방 제조하고 있는 이기웅이라고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